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교통 혼잡과 사고를 비롯해서 또 눈사태와 시설물들을 붕괴시키는 이 폭설과 또 대설 대비책 그리고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화 할인이 1년 더 연장됐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눈사태나 시설물을 붕괴시키는데 해마다 피해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과거 겨울철 대설과 또 한파 피해를 근거로 이런 행동 요령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이나 대응 방법은 지진이나 태풍 대피 때와 좀 비슷하지만요. 사실상 대설 한파는 한랭 진앙자 발생이 더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59명이던 한랭 질환자 수가요. 지난해 겨울은 632명으로 급증되면서 집중 관리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483명의 한랭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 26명이 사망했고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7년은 11명 사망을 포함 5년간 2273명의 환자 중 66명이 숨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한랭 위험이 어떤 증상인가요? 네. 심한 한기와 또 기억 상실에 방향 감각에 대한 상실 그리고 발음까지 불분명하고 어눌한 행동의 느낌을 받으면 저체온 증상을 의심하고 병원 후송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폭설은 교통을 두절시키고 또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 기온 마이너스 8.6도씨 이하가 되면요. 뇌혈관 질환이 13.9%가 증가된다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 둔 보호자가 만약 장시간 외출할 경우 이웃이나 또 친인척의 보호 대책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주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또 장애인에게는 전화 등의 그 수시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한파가 몰고 오면요. 교통사고와 대란, 비켜갈 수가 없는데 네. 심각한 교통 관련 주요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기습폭설에서 1월 19일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눈이 내렸던 피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동 지역 속초는 그 시간당 최대 9.4cm의 폭설이 내렸고 최대 35cm 두께로 쌓인 대설이 고속도로 통제와 또 국도 통행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강원도 오송은 47cm, 그다음에 전라남도 나주도 5.5cm의 눈이 쌓이고 결빙이 되면서 고갯길과 램프 구간이 결빙이 됐는데요. 스노우 체인 미장착 차량은 통행이 아예 불능이었고요. 또 제설가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동해 고속도로에서는 6개 나들목 출입이 1시간 7시간 정도나 통제가 되고 또 국도 7호선도 같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지성 폭설이 그간의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충청 경부 중부고속도로 차량 8,600대가 발이 묶이면서 17,114명의 승객이 고립이 됐었고요. 또 2010년 1월은요. 수도권 전동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2월 강원 지역 폭설이 가로막아서 노인을 급히 이제 구급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숨졌고요. 그리고 2012년 1월에도 차량 169대와 380명이 영동 국도 7호선에 또 삼척에 이렇게 고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당시는 2월인데도 영동에 14개 상간마을 주민 1,000명이 고립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월 32년 만에 제주 폭설이 공항을 마비시킨 전면 통제로 8만 6천 명의 발이 묶였고 울릉도도 당시 생필품이 바닥났었죠. 그리고 대형 win판에 대한 교통사고는요. 2012년 12월 김포 25중 추돌 사고와 또 2013년 11월 청주 40중 차량 추돌 사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TVN 긴급 교통 정보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양산 분기점 부근 14km 지점 3, 4차로에 걸쳐서 현재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파받아서 1km 정도 정체되고 있다고 한국도로공사 트위터 제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올 겨울에는 지금 제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까요? 네, 2017년을 거울 삼아서 1,288개소의 그 제설 취약기관을 1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집중 관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적설량과 최저기온 또 도로시설, 경사로 등을 감안한 1등급에는요. 자동 제설 장치와 또 배치된 전담 차량이 30cm 적설 예보 때 무조건 최우선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고요. 2등급에서는 최우선이라는 용어는 빠지고요. 자동 제설 장치도 권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등급에 대해서는 기본인 안전시설만 갖춘 상태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연장 536km 구간에 1,423개소를 운영하는데 재난 특교세 100억 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이제 49개소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설 안전 대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산간 지역은 고립에 취약한 시설물은 붕괴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내 집 앞과 또 점포 앞 이런 보행로의 눈 제설과 또 특히 그 지붕, 옥상 등에 쌓인 눈도 치워서 무게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먼저 기상을 선 체크해보고 또 체인과 염화칼슘 또 삽, 랜턴, 비상식량 등을 분명히 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장거리인 경우는 연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브와 고갯길은 물론 결빙이 많은 고가도로와 또 교량에서는요. 서행을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와 저속 운전은 필수 사항입니다. 네. 지난 16일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그 영국 맥라렌 그 스포츠카도 이런 그 빙판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전복이 됐었습니다. 이 블랙아이스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네. 이 겨울철 알아둬야 될 상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빙판길 특히 블랙아이스는요. 개미 귀신처럼 숨어 있는 복병이라 안전 운행만이 대책입니다. 산업과 강변도로 또 산과 산을 잇는 고가도로와 또 교량 주변은 이 블랙아이스 출몰 구간으로 상습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만큼요. 서행과 급헤드닝 또 가감속을 안 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만약 차량이 고립됐다면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한 구조 요청이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차량을 벗어나는 대피에서는 반드시 열쇠를 꼽아두고 연락할 방법도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이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할인 통행료가 1년 더 네.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1년 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차 심야 할인이 1년 더 연장이 됐고 388만 대의 이용 운전자들에게 61억 원 상당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가 되는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 연장과 또 3개월 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심야 할인 확대를 위한 이런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과속과 과로 과적을 탈피 못하는 현실에서 무조건 통행료만 깎아서 밤에 이제 확대 운행을 하는 제도는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을 부추긴다 이런 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요. 특히나 이 졸음운전이 가장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일반 휴게소에 화물차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은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21시부터 06시 사이의 통행료 할인은요. 수월한 통행만큼이나 위험지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시간대 이용 비율이 20% 미만이면 아예 할인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때문에 3개월 후부터 100%에서 700% 사이는 통행료 50%를 감면을 해주고 또 70에서 20%는 30%대를 할인한다는 건데 이 역시 자칫 그 푼돈의 사고 위험을 인내하는 자칫 그런 큰 위험 모순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 어쩌면 위험성도 따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00년 이용효율 증대 등을 위해 도입이 됐고 지난해까지 2억 9,812만 대의 차량이 8,654억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우 아닌 이 점에 기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이 2015년 그 국정감사 자료에도요. 화물차 운전자 34명이 졸음운전으로 숨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DB의 사고 건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통행량과 비교해 보면 20시에서 22시 사이 사고가 급증된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